안녕하세요. 류쌤입니다. 자, 5학년 1학기 1단원 국토와 우리생활. 자,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해 배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에는 어떤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봄에는 황사가 자주 발생합니다. 자, 여름에는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홍수와 폭설 중에서 네, 그렇죠. 홍수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겨울에는 어떤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홍수, 가뭄, 태풍 등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피해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복습을 했는데 우리 과연 이번 시간엔 어떤 내용에 대해 배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세요. 자, 화면에는 충청남도 학생안전체험관입니다. 자, 학생안전체험관에는 이렇게 학생안전체험관 이렇게 있고 그 안에는 버스 안전 그리고 생활안전 등 여러가지 안전과 관련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도 안전체험관을 체험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체험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재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 사진은 어떤 체험일까요? 네, 맞습니다. 화재 대피 체험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사진 요거는 어떤 안전체험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진 대피 체험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사진은 어떤 체험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 체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과서 54쪽 지연이의 일기를 보면서 우리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연의 일기는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년 땡땡월 땡땡일 날씨는 맑음 실감나는 재난체험 오늘 우리 가족은 안전체험관에서 재난체험을 했다. 안전체험관에서는 태풍체험, 지진대피체험, 화재대피체험, 교통사고체험 등을 할 수 있었다. 태풍체험에서는 초속 30m의 강풍을 맞았고 지진대피체험에서는 지진 규모 7의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자연재해 상황을 체험하면서 대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렇다면 우리 태풍체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지연이의 일기에서 보면 태풍체험은 어떤 체험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초속 30m의 강풍을 직접 맞는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진체험 이 지진체험은 어떤 상황을 우리가 지금 체험했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규모 7.0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흔들림을 체험했습니다. 7.0은 어마어마한 흔들림을 유발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알았듯이 포항이나 경북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때 5.56 이 정도의 지진 강도였는데 아마 7.0이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우리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전체험관에서 재난 체험을 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자, 어떤 점이 좋을까? 네, 그렇죠. 우리 실제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조금 당황하지 않고 좀 더 능숙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연재해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교과서 55쪽을 펴주세요. 자, 선생님이 시간을 3분 줄 테니까 우리 교과서 55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춰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55쪽 다 읽었나요? 자, 그렇다면 55쪽 내용을 보고 한번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기상특보가 발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상특보가 발령되는 자연재해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태풍, 폭염, 한파, 폭설, 황사 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여러가지 자연재해 관련해서 기상특보가 문자 서비스로 이렇게 오는 것을 자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상특보 중 경보와 주의보는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경보가 주의보보다 자연재해가 일어날 위험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경보가 발생할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예민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진을 특보로 예보하지 않는 까닭. 지진은 왜 특보로 예보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지진은 특보로 예보하지 않을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 아무래도 우리 현재 과학기술로는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보를 기다리지 않고 흔들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지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훈련한 대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상특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맞습니다. 우리 태풍이나 폭염 등 자연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가 대비를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를 우리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받았을 텐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우리 긴급 재난 문자가 전송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마트폰에서 안전 디딤돌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는 것도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업이 끝나면 요 안전 디딤돌이라고 구글 스토어나 우리 애플 스토어에서 안전 디딤돌 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메인 화면이고 그 재난 문자, 어떤 재난 문자가 이렇게 발송됐는지 이렇게 내역이 나오니까 한번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한번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교과서 56쪽을 펴주세요. 자, 56쪽 선생님이 이것도 시간을 3분 줄 테니까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를 읽어주세요. 자, 다 읽으셨나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진이 집에서 발생하면 우리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등하교 때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가 등하교 때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탁자 같은 보호물건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우리 가방 아니면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건물과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자, 만일 학교에서 등하교 할 때 지진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운동장, 건물이 없는 운동장으로 재빠르게 대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집안에 있을 때나 등하교가 아니라 우리 요즘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승강기에 있을 경우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지진이 발생하면 그렇죠.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서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승강기가 가장 위험해요. 우리 지진이 나면 건물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승강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서 그 승강기 문을 연 후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피해야 될 때 주의할 점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주의할 점. 네, 맞습니다.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올리고 대피해야 합니다. 물론 손이 아니라 다른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머리로 보호하고 대피해야 합니다. 다른 곳은 다쳐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동할 수 있는데 머리를 다치면 우리가 의식을 잃기 때문에 가장 머리부터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질서를 지키면서 차례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우왕좌왕 막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혼란스럽게 대피를 하면은 모두가 대피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넘어지면 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면서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집에 있는데 집에서 지진 모의 대피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진이 지금 일어났다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한번 대피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지진이야! 지진이야, 지진! 자, 여러분 대피했나요? 자, 선생님은 지금 이거 지금 학교에서 이 지금 영상을 녹음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교탁이 있습니다. 선생님 책상이 있어가지고 선생님 책상 밑으로 살짝 대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집에서 혹은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교에서도 우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은 교과서 56쪽에 우리 집 지진 대피 점검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진 대피 점검표를 보면서 지진 대비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옷장이나 장식장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했다. 그리고 유리가 깨졌을 때 유리 조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창문이나 액자에 투명 필름을 붙였다. 가정용 소화기를 마련해 두었다.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가구 위나 높은 곳에 두지 않았다. 스마트폰에 안전 디딤돌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었다. 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장소를 알아두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비상용품을 준비했다. 자, 한번 우리 지진 대피 점검표를 보면서 우리 이와 같이 점검을 하지 않았다면, 물품 부족하거나 뭔가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체크를 하면서 집안에서 한번 지진을 예방할 수, 지진을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57쪽 봐주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태풍, 황사, 한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에는 폭염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 57쪽에 보면은 지진, 홍수, 태풍, 한파와 폭설은 이렇게 그림이나 글로 나타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밑에 두 개의 칸이 있을 거예요. 황사와 폭염. 이 황사와 폭염 때는 피해를 줄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글과 그림으로 한번 수업이 끝난 다음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 정리 시간인데 우리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미션을 줬어요. 과제를 줬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안전 디딤돌 어플을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다운받아보고 살펴보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집 지진 대피 점검표 한번 집안을 돌아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7쪽에 황사나 폭염 글과 그림으로 어떻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8쪽 한번 말판 놀이를 해볼 건데 이 말판 놀이는 친구와 학교에 가면 같이 하도록 하고 지금은 정답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정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쪽과 동쪽에 높고 험한 산이 많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맞습니다. O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은 바다와 맞닿은 육지 부분으로 갯벌, 모래사장 등을 볼 수 있다.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해안입니다. 자, 그리고 미세먼지는 자연재해로 분류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미세먼지.
그렇죠. 미세먼지는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름에 어디 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많이 불어온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죠. 남동 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많이 불어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디는 해안선이 단조롭습니까? 동해안과 서해안 중? 네, 그렇죠. 동해안이 해안선이 단조롭습니다. 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 작다? 네, 맞습니다.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태풍. 이거 말고도 다른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한번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말고도 폭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기온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폭설은 한꺼번에 무엇이 많이 내리는 현상을 얘기합니까?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겨울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추위를 갑자기 내려가면서 한파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산들이 모여 이룬 지형. 네, 산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고 우리 두 번째 소단원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사회 수업 열심히 해보고 선생님이 내준 과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